여러분, 지난밤에도 천장을 바라보며 몇 시간을 보내셨나요?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매일 밤 약에 의존하면서도 여전히 개운하지 않은 아침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이 수면제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불면증 환자의 70% 이상이 약물 치료 없이도 식습관 개선만으로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 잠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뿐이죠.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밤마다 뒤척이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깊이 잠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을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스트레스도 원인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에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낮 동안 우리를 깨어 있게 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면서 우리에게 졸음을 유도하죠. 문제는 이 세로토닌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정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트립토판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로토닌 생성이 줄어들고 결국 멜라토닌도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밤이 되어도 우리 뇌는 잠들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마그네슘도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천연진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긴장하고 신경이 예민해지며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현대인의 80% 이상이 마그네슘 결핍 상태라는 통계도 있을 정도입니다. 비타민 B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비타민 B6는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아무리 트립토판을 많이 섭취해도 세로토닌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양소들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영양제를 먹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음식들로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는 이런 영양소가 풍부한 것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나쳤다는 것뿐이죠. 지금부터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 음식이 효과적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뒤에서 이 부분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음식들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풍부합니다. 특히 트립토판과 비타민 B군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달걀 하나에는 하루 필요량의 약 15%에 해당하는 트립토판이 들어 있습니다. 달걀을 저녁에 드실 때는 계란찜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드럽게 익힌 계란찜은 소화가 잘 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따뜻한 계란찜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또한 비타민 D도 풍부한데 비타민 D는 세로토닌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면의 질이 현저히 높았다고 합니다. 고등어를 구워서 저녁 식사로 드시거나
고등어 조림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은 천연 수면제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수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또한 단호박에는 복합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단호박을 찌거나 구워서 저녁에 드시면 은은한 단맛이 마음까지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마그네슘이 매우 풍부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또한 칼슘도 풍부한데 칼슘은 트립토판을 멜라토닌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부는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저녁 늦게 드셔도 위에 부담이 없습니다. 순두부찌개나 두부 샐러드로 드시면 좋고 간단하게 두부를 데쳐서 양념장에 찍어 드셔도 훌륭합니다. 다섯 번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자연의 수면제라고 불립니다. 트립토판은 물론이고 마그네슘과 칼륨이 매우 풍부합니다. 특히 바나나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트립토판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바나나 1개를 드시면 효과가 좋습니다. 바나나를 우유와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우유에도 트립토판이 풍부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멜라토닌이 직접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호두 자체에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하루에 호두 한 줌, 약 7개 정도를 저녁에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호두는 칼로리가 높으니 과하게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요거트에 호두를 넣어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균형 잡힙니다. 일곱 번째, 체리입니다. 체리, 특히 타트 체리는 천연 멜라토닌의 보고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타트 체리 주스를 마신 사람들은 수면 시간이 평균 85분 증가했다고 합니다. 체리를 직접 드시거나 체리 주스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시중에 판매되는 체리 주스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외에도 키위, 카모마일차, 따뜻한 우유 등도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키위는 세로토닌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카모마일차는 신경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뜻한 우유는 트립토판은 물론 몸의 체온을 적절히 높여주어 이후 체온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좋은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면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첫 번째, 카페인이 들어간 모든 음식입니다. 커피는 당연하고 녹차, 홍차, 에너지 드링크, 심지어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우리 뇌의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해서 졸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카페인의 반감기입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5에서 6시간입니다. 즉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 9시가 되어도 체내에 절반의 카페인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콜릿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크 초콜릿 한 조각에는 에스프레소 반 잔에 해당하는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저녁에 달콤한 간식이 먹고 싶다면 초콜릿 대신 바나나나 고구마를 드세요. 두 번째, 기름진 음식입니다. 치킨, 튀김, 삼겹살 같은 고지방 음식은 소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소화 과정에서 우리 몸은 계속 활동 상태에 있게 되고 이것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밤늦게 치킨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수면의 최악입니다. 기름진 음식은 위산 역류를 일으킬 수 있고 이것이 밤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담백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방 함량이 높은 저녁 식사를 한 사람들은 깊은 수면 시간이 평균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만약 저녁에 단백질을 드시고 싶다면
기름진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두부를 선택하세요. 세 번째, 매운 음식입니다. 김치찌개, 떡볶이, 매운탕 등 매운 음식은 체온을 올립니다. 우리 몸은 잠들기 위해 체온이 내려가야 하는데 매운 음식은 이 과정을 방해합니다. 또한 캡사이신 성분은 소화기관을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을 먹고 잠들면 밤중에 깨거나 악몽을 꾸는 경우가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녁에는 매운 정도를 낮추거나 아예 순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도 가능하면 저녁에는 적게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알코올은 렘수면을 방해합니다. 렘수면은 깊은 잠을 자는 단계인데 알코올이 이것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자면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또한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해서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알코올 섭취는 수면의 질을 최대 40%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드신다면 차라리 카모마일 차나 따뜻한 우유를 드세요. 이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긴장을 풀어주고 숙면을 도와줍니다. 다섯 번째, 탄산음료와 가공식품입니다. 탄산음료에는 카페인뿐만 아니라 설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는데 이 과정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잠을 방해합니다. 가공식품, 특히 인스턴트 라면이나 냉동식품에는 MSG와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신경을 자극하고 갈증을 유발해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드세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직접 요리한 음식이 수면에는 훨씬 좋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타이밍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세요.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소화하는 동안에는 제대로 잠들 수 없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이와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것이 뇌에 신호를 보내서 깨어있게 만듭니다. 만약 밤 11시에 잠든다면 저녁 식사는 늦어도 8시 전에 마쳐야 합니다. 이 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면 저녁 식사량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과식은 수면의 최대 적입니다. 두 번째 원칙, 수면 보조 음식은 잠들기 한 2시간 전에 드세요. 바나나, 호두, 우유 같은 수면 보조 음식은 잠들기 한 2시간 전이 최적의 시간입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에 잠든다면 9시쯤에 바나나 1개와 호두 몇 알을 드시면 됩니다. 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우유는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원칙, 물은 충분히 마시되 저녁에는 줄이세요. 수분 섭취는 중요하지만 저녁 늦게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게 됩니다. 하루 수분 섭취량의 대부분을 오전과 오후에 마시고 저녁 7시 이후에는 물 섭취를 줄이세요. 만약 목이 마르다면 한두 모금 정도만 마시고 큰 잔으로 벌컥벌컥 마시는 것은 피하세요. 특히 자기 직전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원칙,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세요.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하고 소화 시스템이 그에 맞춰 준비됩니다. 이것이 수면 리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능하면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세요. 특히 저녁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가능한 한같은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다섯 번째 원칙, 천천히 감사하며 드세요. 식사를 급하게 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과식하기 쉽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으면서 먹으면 포만감도 빨리 느끼고 소화도 잘 됩니다. 또한 식사 시간을 스트레스 받는 시간이 아니라 휴식의 시간으로 만드세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서 먹지 말고
음식에 집중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세요. 이런 마음가짐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원칙, 개인의 몸 상태를 관찰하세요. 모든 사람의 몸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유가 좋지만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세요. 일주일 정도 식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그날 밤 잠을 어떻게 잤는지 기록하면 자신에게 맞는 음식과 타이밍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수면 환경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환경이 나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음식과 환경을 함께 개선할 때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침실을 완벽하게 어둡게 만드세요. 우리 몸은 빛에 매우 민감합니다. 작은 불빛만 있어도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고 LED 전자기기의 불빛도 모두 가리세요. 침실이 동굴처럼 어두워야 합니다. 만약 완전히 어둡게 만들기 어렵다면 수면 안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며칠 적응하면 수면의 질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세요. 우리 몸은 잠들기 위해 체온이 약간 내려가야 합니다. 침실이 너무 따뜻하면 이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시원한 정도의 온도가 숙면에 가장 좋습니다. 겨울에는 난방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적절히 사용하세요. 침구도 중요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의 침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낮잠은 오후 3시 전에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낮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길게 자거나 늦은 시간에 자면 밤 수면을 방해합니다. 낮잠은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20분 정도만 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만약 낮에 너무 졸리다면 그것은 밤 수면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낮잠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세요. 네 번째, 스마트폰과 TV는 잠들기 1시간 전에 끄세요. 이것은 정말 지키기 어렵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스마트폰과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또한 자극적인 콘텐츠는 뇌를 각성시킵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침실 밖에 두세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명상을 하세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일주일만 실천하면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아예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알람은 따로 알람 시계를 사용하세요. 스마트폰을 알람으로 쓰면 자기 전에 또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규칙적인 수면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생체 리듬이 깨집니다. 가능하면 주중과 주말의 수면 시간 차이를 1시간 이내로 유지하세요. 잠들기 전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가벼운 독서, 호흡 명상, 스트레칭 등을 매일 같은 순서로 하면 몸이 이제 잠잘 시간이구나라고 인식합니다. 여섯 번째, 침대는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일하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식사를 하면 뇌가 침대를 휴식 공간이 아닌 활동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침대는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만약 침대에 누워서 20분이 지나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일어나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세요. 거실에서 조명을 어둡게 하고 편안한 활동을 하다가 졸음이 오면 다시 침대로 돌아가세요. 침대에서 뒤척이며 스트레스 받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일곱 번째, 가벼운 저녁 운동을 하세요.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잠을 방해하지만 가벼운 운동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 정도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요가나 스트레칭을 하세요.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세로토닌 분비를 늘립니다. 하지만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쳐야 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의 운동은 오히려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8번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환경을 만들어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잠들기 어렵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걱정거리를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만약 걱정이 많다면 저녁에 걱정 노트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머릿속의 걱정을 종이에 적으면 뇌가 그것을 처리했다고 인식해서 잠들기가 쉬워집니다. 걱정은 내일 아침에 생각하기로 하고 밤에는 편안한 생각만 하세요. 호흡법도 도움이 됩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내쉬는 4-7-8 호흡법을 침대에 누워서 5번 정도 반복하면 신경이 안정됩니다. 9번째, 아침 햇빛을 충분히 쐬세요. 이것은 밤 수면과 무관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쐬면 생체 시계가 리셋되고 밤에 멜라토닌이 제때 분비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활짝 열고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빛을 쐬세요. 가능하면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흐린 날씨라도 실외의 자연광은 실내 조명보다 훨씬 강합니다. 10번째,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이 모든 방법들이 하루아침에 효과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려면 최소 1, 2주는 걸립니다.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 3, 4일은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몸이 변화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견디면 그 다음부터는 확실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 커피를 마셨거나 늦게 저녁을 먹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모든 내용입니다. 정리하자면 숙면을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올바른 음식입니다. 트립토판, 마그네슘, 비타민 B가 풍부한 달걀, 고등어, 단호박, 두부, 바나나, 호두, 체리 등을 저녁에 드세요. 그리고 카페인,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술은 피하세요. 둘째, 올바른 타이밍입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수면 보조 음식은 1-2시간 전에 드세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고 천천히 감사하며 먹으세요. 셋째, 올바른 환경입니다.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만들고 스마트폰은 침실 밖에 두고 규칙적인 수면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 햇빛을 쐬고 저녁에는 가벼운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이 3가지를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깊이 잠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가 충만할 것입니다. 낮 동안 졸리지 않고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수면이 주는 선물입니다. 수면제에 의존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 잠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잠들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음식이고 타이밍이고 환경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식사 메뉴를 바꿔보세요. 잠들기 전 바나나 1개를 드세요. 침실을 어둡게 만들고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 여러분의 변화를 저에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을 위해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방법을 2-3주 이상 실천했는데도 불면증이 계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때로는 불면증이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우울증 같은 질환들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습관 개선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절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불면증은 생활습관, 특히 식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밤 편안한 숙면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